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분쇄 입도 영역에 따른 가변형 원심밀의 GD 최적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분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미분체를 만드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그 지금 이제 미립화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탑다운이라고 이제 어떤 광물에서 그라인딩을 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입도를 만드는 것과 다른 이제 트렌드로 이제 바텀업이라고 최근에 그렇진 나노 테크놀로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광물을 그라인딩해서 원하는 이제 초미립화를 만드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체가 왜 중요하냐? 그럼 현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그 입도의 구력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쇄 공정이라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에너지 소비형 공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작은 효율로도 그 에피션시가 좀 커지면 아주 그 경제적으로 많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체 그 입도별 용도 및 가격을 이제 일라이트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 그 건강 보조제나 필터용으로 쓰는 보통 300 마이크론 이상의 그 미분체는 보통 키로당 500원 정도는 아주 저렴하지만 입도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10마이크론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의약품 원료 또는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팩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키로당 5만 원까지 가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미분체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분체를 이제 그 만드는 이제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분체 제조 공정은 이제 크게 한 스텝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원광으로부터 그 이제 크러싱을 통해서 롤 크러셔나 이런 크러싱을 통해서 이제 수 센티미터의 그 만드는 것을 파쇄라고 하고 파쇄를 보통 이제 그 전형적인 볼밀 등을 이용해서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분쇄하는 걸 1차 분쇄라고 하는데 이 수십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원하는 그 1마이크로나 그 이하, 그 서브 마이크론까지 가는 것을 이제 초미 분쇄라고 하는데요. 이 초미 분쇄에 쓰이는 장비가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이제 원심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볼밀의 경우, 볼밀은 이제 그 볼 미디어를 그 중력을 이용해서 그 홀스를 얻기 때문에 어떤 그 중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그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심력을 적용하는 이제 그 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밀 챔버가 중력 방향의 수직으로 원운동을 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제 GD 레이쇼라고 그 공정 반경과 그 밀 반경이 이제 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GD 레이쇼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GD에 따라서 이제 원심밀은 상당히 이제 바리에이션한 그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GD가 상당히 높게 되면 그 플래너터리 밀과 같은 그 운동을 보이고 GD가 낮아지면 바이브레이션 밀과 같은 그러니까 GD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분쇄 장비를 커버할 수 있는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그 원심밀을 개발해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초기형 그 원심밀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기어나 베어링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어나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런 게 로스가 되죠. 그래서 그 좀 애로사항이 동력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GD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적인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디스크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하나 새로운 개념의 그 원심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밀은 이제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고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효율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그 디스크만 구동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동 벨트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은 지금 현재 그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D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낮은 GD와 높은 GD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원심밀의 구동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을 보시면 여기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좁은 걸 아십니다. 그 GD 즉 그 직경 방향에 비해서 공전 방향에 대해서 그 밀 반경이 상당히 낮을 때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그 GD가 1.0으로 상당히 높아서 운동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원심밀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원심밀의 경우는 보통 이제 그
회전하는 원심력을 일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그 R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실험은 크게 이제 드라이 그라인딩과 이제 웻 그라인딩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GD 설정을 0.1, 0.4, 0.7, 1.0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심력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회전수는 이제 880서부터 278 RPM까지 이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샘플은 이제 파우더 로딩을 볼 필링은 0.75 스테인리스 볼로 하고요. 그다음에 파우더 필링은 이제 0.5로 해서 247g. 그리고 이제 초기 시료는 대상 시료는 이제 아주산업에서 제공한 그 규석 16메시 이상의 규석을 이제 실험실에서 볼밀로 그라인딩을 해서 70, 100의 단일 입도의 시료를 제작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피드로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습식의 경우에 그 드라이 그라인딩에서 끝난 그 시료를 갖고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피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도 측정은 보통 이제 그 시브 일반적인 큰 범위 내에서 이제 시브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 이하의 범위에서는 보통 이제 레이저 그 회절 방식의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회절 방식을 저희가 이제 말번사의 마이크로 사이즈 S를 사용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회절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0.1 마이크론 이하의 그 디텍팅이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트는 이제 2.4이라고 해서 측정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분쇄가 이제 이 연구보다 더 진행이 돼서 완전히 그 한 0.1 마이크론이나 지금 한 100나노 이하까지 이제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레이저 그 스캐터 방식, 즉 그 입자의 브라운동을 통해서 그 입도를 산출하는 그 방식의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GD에 따른 분쇄 산물의 입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그래프에 있어서 오른쪽은 이제 시브로 측정한 그 입도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브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말번을 사용해서 256분까지 이제 그라인딩한 그 결과를 같이 도시하였습니다. 분쇄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입도가 파인해지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어느 정도 256분의 분쇄 산물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D 0.4에서 그 가장 위로 시프팅이 돼서 분쇄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인 각 다중 입도에 따라서 이제 GD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브 영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수학적 분쇄 모델에서 이제 가져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쇄 수학적 모델은 이제 분쇄율과 분쇄 분포는 아닌데 분쇄율이라 하면 그 어떤 입자가 받아서 부서질 확률을 보통 선택함수라고 하는데 확률을 말하는 것이고 분쇄 분포는 그 분쇄된 입자가 그 파편들이 어떻게 조각이 분포가 되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분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쇄율은 보통 이제 화학적 반응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그 어떤 감소되는 율은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 S 값이 이제 분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상수 값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각 GD에 대해서 도시한 것이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분쇄 시간에 대해서 그 최초 사이즈의 잔존 비율을 이제 표시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0.4 GD 0.4가 가장 좋은 분쇄 결과를 보인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 감소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기울기는 0.84 정도고 나머지 GD들은 0.23 그 금방 정도로 나와서 확실히 그 GD 0.4에서 분쇄가 그 큰 입도에서는 그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브 이후에 이제 그 드라이 그라인딩의 이제 최종적인 분쇄 시간까지의 그 평균 입도를 추적해서 효율을 한번 또 그 분쇄 정도를 알아보는데요. 분쇄 시간에 따라서 이제 평균 입도를 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입도를 본 결과 그 GD 0.4에서 역시 가장 낮은 그 메디안 사이즈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GD가 0.4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반대로 이제 그 0.1 같은 경우는 분쇄가 가장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 드라이 그라인딩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안에서 내부의 패킹이나 메디어의 이런 그 응집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의 그
결과물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1.4 마이크로메터에서 이제 분쇄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이 시점부터 이제 웹 그라인딩을 실시해가지고 더욱더 그 미리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웹 그라인딩은 가장 결과가 좋았던 GD 0.4와 그다음 0.1을 선택해서 이제 분쇄를 하는데요. 역시 이 가장 초미립 그 단계에서도 역시 GD 0.4가 가장 메디안 사이즈가 작은 걸로 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GD가 그 바뀜에 따라서 메디안 사이즈를 알아봤는데요. 이거와 더불어 고려해야 될 게 장비에 투입되는 그 에너지를 이제 측정해서 그 효율을 그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이제 와트메타를 연결해서 그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파워와 토탈 파워의 그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도시한 것입니다. 아이들 파워라 하면 그 빈통만 넣고 그 볼 미디어와 시료를 이제 뺀 그것을 이제 아이들 파워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GD가 낮아지면 RPM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880 정도가 되죠. 그래서 RPM이 높으면 확실히 아이들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의 그 그래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료와 이런 걸 다 넣어서 실제 분쇄 상황을 이제 그 보여주는 건데요. GD 0.1에서 역시 가장 높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0.1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평균 입도와의 관계를 또 에너지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에 관해서 보면은 과연 단순히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나 분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에피션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토탈 에너지, 즉 전체 에너지를 기준한 것이고요. 하나는 넷 파워인데요. 넷 파워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파워에서 아이들 파워를 뺀 값이 넷 파워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도 관계는 이제 그 보통 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도와 에너지 관계가 어떤 지수함수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서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듯이 GD 0.4에서 역시 그 토탈 파워는 가장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 넷 파워로 비교를 해보면요. 넷 파워에서는 어떤 그 전체적으로 한 그래프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GD의 영향이 없이 어느 정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웹 그라인딩인데요. 웹 그라인딩에서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투입 에너지에 대해서 0.4가 제일 좋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0.1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제 0.1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디스크리트 엘리멘트 메소드로 이제 그 원심비를 많이 시뮬레이션에서 분석을 하는데 GD가 낮아지면 그 시어 포스 이제 분쇄 시어 포스랑 노멀 포스 두 가지 개념에서 이제 시어 포스의 비중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시어 포스가 커지면 분쇄가 어떤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에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서브 마이크론 이하의 그 미분쇄에서는 오히려 0.1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분쇄 프로덕트는 0.42, 0.4, 2 마이크로메터, 즉 420 나노까지 그라인딩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원심비는 이제 기존의 장비를 뛰어넘어서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어서 차세대 초미분쇄 장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일반 입도 영역에서는 GD가 0.4에서 어떤 그 분쇄 상수가 분쇄율 상수가 0.84로 높은 값을 보이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 분쇄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0.4에서 평균 입도 1.4까지 그라인딩을 해서 우수한 효율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패킹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분쇄의 어떤 한계가, 건식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 투입 그 넷 파워에서는 그 GD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에너지 그 전체 그로스 효율에서는 0.4가 역시 좋고, 습식 분쇄의 경우 이제 순수하게 넷 파워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0.1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걸 봐서 이것은 원심밀의 낮은 GD에서 보여지는 그 시어 포스가 두드러짐에 따라 발생하는 그 마모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GD가 입도 영역에 따라서 0.1이 더욱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